선생님 교과서 학생들 시험. 이 네 가지 단어의 핵심은요. 복종, 선생님에 대한 순종. 특히 우리나라가 그게 심하죠. 외국 교수들이 많이 하는 얘기, 한국 학생들은 너무 순종적이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습관적이 아주. 선생님이 하늘이다 이런 거. 뭐 교권이 무너졌네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 교권 정도면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학교 생활을 싫어하고 교사들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인생에 은사들은요 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세요. 정말 감사하고 있고 어떻게 저의 좀 버팀목이 되기도 했는데 일단은 약간 부정적으로 보자 이겁니다. 복종, 교과서, 활자 정보, 중거 집단, 비효율성. 뭐야? 어떻게 선생님이 그래 복종, 활자 정보, 중거 집단, 학생들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중거 집단이죠. 시험, 비효율성. 시험이 왜 비효율성이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게임을 합니다. 사과가 2개가 있어요. 사과가 2개가. 3명이 앉아 있습니다. 이런 게임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봐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이 사람이에요. 제가 사과를 하나 싹 뺏었어요. 가서 먹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딱 0.1초 만에 일어나는 상황이 뭔지 아세요? 보통? 어떤 이슈죠? 보통? 제가 이렇게 2분이나 전에 있는데 사과 2개가 있어요. 순간 배고팠어요. 서로. 제가 딱 하나 먹어버렸어요. 그 순간 떠오르는 2분이서 고민하는 건 뭔지 아세요? 뭘까요? 그렇죠. 나눠 먹어야지 얘기나 나와요. 어떻게 나눌까? 가위바위보 할까? 나눠 먹을까? 뭐 그런 고민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본능적으로 순종하고 순응하는데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건요. 왜 이런 상황을 왜 나한테 만들어지게 했지? 왜 제가 내 사과를 왜 우리 사과를 가져가지? 야, 너 왜 먹어? 사과 2개 가지고 이걸 어떻게 나눠 먹을지 우리랑 협의를 해야지. 왜 네가 마음대로 가져가? 그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능적으로 0.2초 만에 이거 어떻게 나눠 먹지? 그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자원을 2가지를 있는데 어떤 절대 권리 하나를 딱 가져가는 순간 나머지 하나 지켜야지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왜 절대 권력이 내 거 하나 뺏는 것에 대해서 왜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 하고요. 근데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학교를 통해서.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런 교권이 우리나라 같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깨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끔 사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야, 우리 이거 도전해보자.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제 동창들이 친구들이랑 그러죠. 야, 너보다 큰 대기업들이, 너보다 자금력을 더 많이, 너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는 기업들이 왜 안 했겠어? 해봤는데 안 되니까 시도를 안 해봤겠지. 그때 굉장히 화를 냈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세상에 모든 도전 안 할 거냐고. 일단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내가 원인이라도 알아야 되겠다고. 여러분한테 주어진 환경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게 혹시나 잘못되지 않았을까? 라는 어떤 의구심을 계속 던져보세요. 활자화된 정보. 활자화된 정보의 장점은 뭐냐면 체계적인 지식을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저렴하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근데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없어요. 너무 근데 그걸 맹신해요. 교과서가 틀린 얘기를 하는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게 있냐면 활자화된 정보, 활자화된 신문이란 책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맹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 사태의 핵심을 잘 파악하려면요. 여러 가지 각도로 그것을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자료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활자화된 정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신문에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 직구 열풍 대박이다. 그럼 그 기사 하나 보고요. 창업하세요. 직구 창업.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망하는 거죠. 이제 100% 시작하는. 왜 망하는 줄 아세요? 크게는 지금 생각나는 데 말씀드린 2가지가 문제예요. 하나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번다는 그런 바보 같고 멍청한 논리로 접근하면 안 돼요. 내가 돈을 버는 건 수요와 공급의 비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상품을 원하는 사람이 딱 10명이에요. 근데 내가
혼자서 팔아요. 그럼 저 10개 파는 거예요, 이거. 근데 전 세계에서 이 상품을 원하는 사람이 50만 명이에요. 근데 판매하는 사람이 한 49만 명이에요. 그럼 저 이거 한 개밖에 못 팔아요. 한 개도 못 팔아요. 내가 돈을 버냐 안 버냐는 시장의 크기가 아니라 B예요, B. 수요와 공급의 B. 롤스로이스라는 자동차가 있죠. 롤스로이스라는 자동차가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아반떼처럼 그렇게 많이 팔리나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난 조금 팔지만은 원하는 사람이 그 비율을 따지면 훨씬 많아. 직구 열풍이다? 직구 열풍인 거랑 창업에 도움이 되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활자화된 정보니까 이제야 타이밍으로 이렇게 결정 내리시는 분들 계세요. 안 그래요. 또 활자화된 정보의 단점이 뭐냐면요. 거기는 히스토리, 시간이라는 타임이라는 게 적용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토끼가 있어요. 토끼가 나무 앞을 막 뛰어가고 있어요. 사진을 착각 찍었어요. 그 사진 한 장 주면서 토끼 잡아오세요. 그럼 잡아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업도 똑같아요. 그 사진 한 장 주고 어떻게 잡아옵니까? 그 사진을 1년 전에 찍었을지도 모르고 2년 전에 찍었을지도 모르고 뭐 그러는데. 근데 그 사진에다가 네임펜으로 써놔요. 1분 전 위치.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방향이 나오죠. 토끼가 뛰어난다는 방향 나오니까 방향성이 보이게 되고,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토끼의 보통 뛰는 속도가 1분 정도라면 어느 정도 가면 되겠다. 내가 그 위치까지 가는데 어느 시간이 걸리겠다. 그럼 내가 그 위치 더 가서 준비하고 있으면 되겠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직구 열풍이라는 기사가 뜨면 이 직구 열풍이라는 직구열풍의 이 개념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전체적인 어떤 이 시장에 대한 성장 곡선에 대한 개념이 산 꼭대기에 있는지, 하얀 곡선에 있는지, 성장 곡선에 있는지 이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뭐냐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면 역사적인 개념이, 히스토리적인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창업자분들이 따를 때는 그런 것까지 계산 안 하고요. 신문에서 나올 정도면 그냥 믿을만할 정보야. 신문에서 직구 열풍이래. 대박이래. 그럼 나도 창업할래. 그러다 망하죠. 왜 망하냐면 시장이 어쩌고 시스템이 어쩌고 그런데 결론은 최초 잘못한 건 누군지 아세요? 그 대표예요. 대표가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덤비는 게 아니에요. 6살짜리 애기들한테, 그렇죠? 사탕을 주는 아빠는 진짜 세상에서 좋은 아빠고요. 한약을 먹으라는 엄마는 진짜 나쁜 엄마예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활자화된 정보는 믿지 좀 마세요. 제발 좀. 너무 맹신하세요. 정말 습관적으로. 어떤 무비판적으로. 어떤 분은 제가 이런저런 상담해보면요. 저는요. 제가 제 사업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1년 안에 책을 300권 읽는 게 제 꿈입니다. 제 속으로 사장님 한 10년간은 좀 고생 좀 더 하셔야 되는데 그 생각이에요. 진짜로요. 사장님 좀 더 고생하셔야 되겠네. 제발 책 좀 읽지 마세요. 책을 진짜 읽어서 내가 지식을 더 쌓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책을 있어요. 어떤 책이냐면요. 사례집 말고요. 대학 원서 있죠. 대학 원서. 정말 이거 사례로 실생활에 응용할 수 없는 그런 기본적인 거 있죠. 역사가 뭐 경제학적 같은 한 200년, 300년씩 된 책들이잖아요. 그런 책 읽으세요.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니면 수학책 보세요. 수학책 개념원리, 수학원 같은 거. 그런 거 보시는 게 더 사업에 도움이 돼요. 진짜로. 그냥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더 도움이 됩니다. 저도 그래요. 홍보팀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되겠다. 그럼 제가 가장 먼저 펴는 책은요. 대기업에서 하는 홍보 전략책, 홍보 사례집 이런 책 안 봐요. 그거 보면요. 그 수준 미만밖에 못 가요. 무슨 책 보냐면 대학 원서 있죠. 마케팅 론. 정말 1910년대 어떤 그런 전략에서 이렇게 출시된 이론인데, 어떤 교사가 주창한 이론인데, 이런 이론이 있다. 4번 노출 이론이 있고, 13번 노출 이론인데, 결론은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좋다. 그런 이론적인 거, 학설적인 거. 그런 걸 많이 읽으면요. 거기서 이제 조금 머리 들어갈 때 어렵긴 하겠지만, 나중에 정리되면 굉장히 많은 사례가 나오고, 전략이 나오고, 전술이 나와요. 그런 책은 읽으셔도 돼요. 그런데 콩나물 이론처럼 물만 뿌리면 콩나물 잘 자라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선택과 집중을 놓치시는 거라고요. 선택과 집중? 여러분들의 뇌도 한정적이고요. 시간도 한정적이고, 여러분들 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한정적이에요.
거기에 뇌에서 무조건 넣기만 하면 무조건 도움이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핵심을 잘 파악할 수 있게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밖에서 가공을 하고 던져줘야 되는데 가공을 하고 무조건 그냥 책만 읽으면 도움이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활자화된 정보 보지 마세요. 활자화된 정보보다는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았던 경험이라든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벌어진 사례가 더 많은 교육이 되고 정말 핵심이 됩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가끔 저도 이런 걸 좋아해요. 해외를 가든 어딜 가든 그냥 이어폰 꽂고 저기 음악 막 들으면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이건 왜 이러지? 신기하다.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일부러 지하철도 타보고 버스도 타봐요. 버스 탈 때도 고민하죠. 처음 타면서도. 야, 토큰을 내라고 할까? 카드를 대야 될까? 티켓을 끊어야 될까? 현금을 내야 될까? 바들바들 떨면서. 근데 해보는 거예요. 타보면 이제 뭔가 그 중에 뭐 하나 나오겠죠. 해보고. 그럼 어디서 내려야지? 내릴 때는 어떻게 되지? 우리나라 배를 눌러야 되나 많아. 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좀 그래서 이제 이상한 데서 내려보죠. 내리려면 여기서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리고 또 그런 고민도 해보고. 홈플러스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무심코 우리는 카트 꺼낼 때 이제 100원 넣고 이제 꺼내죠. 이 100원 넣고 꺼내는 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냥 혼자 고민해 보는 거예요. 왜? 100원을 넣어야지만 카트를 뽑는 그런 장치 같은 경우는 그걸 개발하신 분이 어떤 경제적인 이론에서 접근하신 건 아닐 겁니다. 아니, 그걸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수많은 이론 중에서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은 카트에서 100원짜리를 뽑아서 쓰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에서는 이제 매몰 비용에 대한 어떤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매몰 비용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투자를 했는데 더 이상 이제 회수를 못하는 어떤 그런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몰 비용이 있을 때는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매몰 비용을 절대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한 5조를 투자했어. 옛날에 018이라는 핸드폰 회사가 있었지. PCS 회사, 한솔텔레콤. 근데 걔네가 엄청 한 1조 8천억인가를 투자했는데 과감히 KT에서 그냥 팔아버려요. 1조 8천억 투자할 때 2조를 투자할 때 무슨 상관입니까? 앞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없다라는 확신이 들면요, 빨리 팔아버리긴 하는데 그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인 어떡하죠? 야, 지금까지 투자한 게 아깝잖아. 그래서 선택을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선택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매몰 비용인가 투자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더 이상 회수를 못한다. 현금화를 못 시킨다. 그건 매몰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합리적인 선택할 때는 그 매몰 비용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심리적으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매몰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전략에서도 어떤 경제학적인 마케팅 전략에서도 그런 것을 노리기도 해요. 여러분들 어떤 웹사이트 가입했어요. 거기 임원이가 뭐 한 1,000원 정도 쌓여 있습니다. 1,000원 별거 아니에요. 근데 메일이 가끔 와요. 3일 뒤에 임원이가 소멸됩니다. 그거 은근히 거슬려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카트를 끌고 가죠. 차에다 짐을 실어요. 카트 놓는 데가 저기 멀리 있어요. 한 200m 있는 데다. 근데 솔직히 제가 시간당 인건비를 따져보면 그 카트 왔다 갔다 하는 시간보다 제 인건비가 더 비쌀 거예요. 보나마나. 서로 합리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카트 그냥 놓고 제 갈 길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저 또한 끌고 가요. 알면서도. 그러면서 혼자 놀고 있는 카트가 있으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저거 100원 있지 않을까. 근데 그로 인해서 기업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베네핏을 얻었습니까? 홈플러스 전국 매장이 뭐 대충 100개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100개 있는데 한 지점에서 그렇게 알바 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한 달에 30명을, 계산하기 좋게 한 50명을 줄였습니다. 한 사람당 급여가 한 2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연간 1억이에요, 1억. 월간 1억이에요. 연간으로 하면 12억이고요. 전국 100개 홈플러스라면 1200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이 경제학적인 이론에서 어떤 매몰 비용, 심리적인 매몰 비용에 대한 어떤 겨우 3-4줄짜리 이론에서 시작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라는 게 재미있구나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게 돼요. 활자된 정보는 좀 가려가면서 읽으세요. 시중에서 읽기 좋은 책, 여러분들한테 몸에 정말 안 좋은 책이에요. 저 솔직히 제가 쓴 책 안 좋은 책이에요. 죄송하지만요. 안 좋은 책이에요. 이거 보는 것보다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완전 이건 개인적으로 정말 강추하는 책은
서울대 경제학 교수님인 이중구 교수님이 쓰셨던 미시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이나 보세요. 읽기 처음에 힘들어요. 당연히. 그렇지만 진짜 사업 꿈꾸시는 분들은요. 계속 보세요. 정말 도움 많이. 저는 아직도 봐요. 저는 아직도 봐요. 진짜로요. 그런 어떤 기본적 이론적인 부분이 탄탄하게 다져지면요. 사례만 보면요. 그 근본 원리가 바로 떠올라요. 이것 봐라. 이거 무슨 이론에서 차용해서 만들어졌네? 나도 이 이론을 가지고 현실화 시킬 수 있을 사례가 있을까 싶었는데 맞는 게 있구나. 역시 세상은 재밌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정도 단계가 되면 재밌어요. 괜찮아요. 중거집단. 중거집단. 여러분이 소속해 있는 중거집단. 학교일 수도 있고요. 동아리일 수도 있고요. 회사일 수도 있고요. 제발 좀 그 중거집단에 대해서 의식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좀요. 식당을 운영하잖아요? 식당을 오픈하죠? 그럼 가장 먼저 내 중거집단, 가장 가까운 중거집단 친척들이, 친척도 오라 합니다. 야, 밥 어떤 거 같아? 국 어떤 거 같아? 그럼 그 친척들이 뭐라고 하죠? 속으로는 진짜 야 내가 해도 대충 해도 이거보다 낫겠다 하면서 겉으로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너 대박 나겠다 이래요. 그러다 한 이틀 뒤에 진짜 손님이 와서 사장님이 너무 짜요. 그럼 뭐라고 하죠? 다른 사람 다 맛있다 하는데 왜 그러세요? 다른 데 가세요. 중거집단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심리적인 안정이라든가. 근데 중거집단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중거집단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제발 좀. 여러분도 어떤 도전해야 되는데 중거집단을 물어봐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공무원이신 형님한테 물어보면 하라고 할까요? 안 하라고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하겠죠. 저보고 하라면요? 저는 하라고 하겠죠. 이 중거집단을 물으면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왜냐면요. 그 중거집단을 고를 때 누가 고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골라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행동이라든가 조언을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결정해놓고 중거집단을 골라요. 물어볼 사람들을.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나는 객관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라고 자신하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로요. 그냥 안 물어보시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는 게 더 정확해요. 솔직히. 그다음에 중거집단에서 벗어나는 것 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발 좀. 인터뷰 보면요. 다 똑같아요. 자격증 뭐에, 토익 몇 점에, 어느 대학에 거의 비슷해. 학점 몇 점에. 어떻게 된 게 사람 이름만 빼놓고 나머지가 거의 비슷해요. 그 패키지 무슨 과자 선물 세트 같은 조합이에요. 10,000원짜리 과자 선물 세트 이 정도, 20,000원짜리 과자 선물 세트 이런 거, 30,000원짜리 과일 선물 세트 어제 설날에서 설날 선물 세트 사러 갔는데 30,000원짜리 과일 선물 세트 이 정도, 패키지가 똑같아요. 관심 없어요. 회사에서는요. 이것 봐라. 학점 2.8? 학교도 거의 개판으로 다녔네. 자격증도 없네. 근데 그 자기소개서에다가 그냥 들어서 모르겠고요. 저는요. 엑셀 하나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요. 저 진짜 액신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 개인적으로 제 증명할 수 있는 게 엑셀 MVP 자격증이 있습니다. 많이 이력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사진 안 붙였어요. 그럼 제가 만약 그 이력서 보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자격증 없어요. 학점도 2점 몇이에요. 사진도 안 붙였어요. 자기소개서에다가 달랑 한 줄. 잘 모르겠고 나도 내 자신이 뭔지 모르겠고 그냥 엑셀 하나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저 그러면 연봉 한 4,000 정도부터 아마 시작할 겁니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제너럴리스트를 누가 필요로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계신 분들 저희 직원이라 해보겠습니다. 다 엑셀이요. 중급들이에요. 이런 조직이 한 조직 있죠? 한 조직은요. 다 엑셀이 하급이에요. 여기 한 분만 엑셀 MVP 자격증 가지고 있어요.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조직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까요? 후자예요. 한 사람이 잘하면요. 그 전체 그룹이 점점 전파가 돼요. 누구씩 엑셀 좀 넣어줘요. 네, 알겠습니다. 함수 다 걸어가지고 브이루업 걸고 매크로 다 해서 딱 해줘요. 디자인 팀도 꾸려보면 이렇습니다. 디자인 팀도 진짜 잘하는 사람 한 명 배치시키고 정말 못하는 사람들 딱 배치시키는 그런 그룹과 중간 정도 하는 그룹 딱 배치시키면 전자가 훨씬 잘해요. 양떼를 가지고 있는 사자인 리더인 팀과 사자를 구성원으로 가지고 있는 양이 팀장인 조직을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이기겠냐고요. 그러니까 개발,
IT 개발자. IT 개발에서 프로 한 명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팀원들 그냥 중급이나 중하급이면 충분합니다. 엑셀 그리고 우리 회사 일을 디자인 우리 회사 누가 가장 잘해. 영어 우리 회사 누가 가장 잘해. 기획 누가 가장 잘해. 엑셀 누가 잘해. 딱딱딱 정해서 조직이 굉장히 안정화돼요. 근데 다 고만고만해요. 다 고만고만해요. 그럼 배가 산으로 가요. 계속 뭔가 성과는 안 나오고 계속 뭔가 충돌이 생기고 고만고만하니까 고만고만한 결론들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력서가 계속 들어오니까 어떡하죠? 아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대학 생활도 이제 가보면 그렇습니다. 야, 학점 몇 점도 맞아야 돼? 야, 졸업한 선배들 들어보니까 학점은 3.0에서 3.8 안에 들어야 되는데. 아, 그래? 그걸 맞추기 준비하고. 야, 어느 정도 되면 합격할 수 있대? 토익 몇 점 이상 돼야 되는데. 아, 그래? 어떻게 토익 따야겠구나. 보통 자격증 몇 개 있는 게 이력서 할 때 도움이 되는데. 자격증 2개에서 3개 정도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아, 그래? 자격증 2개 따요. 아까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뭐라 했죠?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내 입으로 하는 거랬죠 커뮤니케이션이 말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이런 입사나 그런 것도 다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인사 채용자가 봤을 때 이 사람을 뽑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 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지 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거 집단에서 물어봅니까? 중거 집단 그럴 바에 중거 집단에 친하게 안 지내는 게 훨씬 편해요. 훨씬 성공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의사결정 내릴 때요. 여러분들 과거의 경험이나 세상에 어떤 돌아가는 이 눈으로 그냥 보는 것들이 가장 직설적이고 솔직해요. 자꾸 중고 집단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중고 집단 여러분들보다 더 몰라요. 중고 집단 야 그거 별로인 것 같아. 그럼 안 해요. 그거 좋은 것 같아. 그럼 또 해요. 그게 무슨 액션입니까? 그거는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요. 그 인생에 그냥 끌려가는 사람이 항상. 아까도 얘기했죠. 야 너보다 큰 회사도 너보다 작은 이 많은 회사들도 안 했는데 안 한 이유가 있겠지. 중고 집단을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비효율성. 시험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시험이 비효율성이냐? 효율성과 효과성은 효율성은 인풋 대 아웃풋에 대한 개념입니다. 인풋 대 아웃풋에 대한 개념. 효과성은요. 목표에 대한 어떤 달성도를 측정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사업은 효과성인가요? 효율성인가요? 사업은?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죠? 여러분들이 민망해할 만한 질문 절대 안 해요. 여러분들 틀리면 서로 곤란해요. 그러니까 뭐 OX 뭐 그냥 틀려도 이렇게 그 괜찮은 것도 그런 거 질문하니까 대답 좀 하세요. 어려운 거 질문해서 서로 틀리면은 민망하잖아요. 창피하고. 그런 거 질문 안 합니다. 사업은 효율성이에요. 무조건 효율성이에요. 인풋 대 아웃풋. 사업을 진짜 잘하려면요. 태어나서부터 효율적으로만 행동을 하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몇 년이야? 16년인가요? 16년 동안 효율성하고는 거리 멀게 사셨어요. 계속. 항상 효율성하고는 거리가 멀게 살았어요. 그 대표적인 게 시험입니다. 제 성적표일지도 몰라요. 아닐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3일입니다.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뭐 반에서 4등이에요. 제가 4등이나, 아니, 뭐 10등이나 하겠습니다. 10등인데 10등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어요. 앞으로 주어진 시간이 3일입니다.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될까요?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될까요? 공부 안 해요. 그냥 과감히 포기할래요. 그런 대답 말고요. 어떤 과목 공부해야 될까요? 잘하는 거? 과학? 원래 국어야죠. 국어 정석이죠. 왜냐면 점수가 여기서 한 30점만 올라오면 평균이 왜냐면 우리는 등수를 매길 때 뭐죠? 총점으로 매기는 거죠. 총점에서 평균을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어라는 게 맞습니다. 항상 그런 식이에요. 항상. 해외 전자상권 창업하시다 보니까 어떤 분이 사장님 그래서 뭐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영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영어 회화원 다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숨 나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여러분들 16년 동안 사셨어요. 최소 16년 동안 사셨어요. 항상.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사회에서도 이렇게 되나요? 이런 패턴이 몸에 배인 상태에서 사회에 나와서 똑같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이제 루프가 도는 거예요. 안 좋은 루프가.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 이게 영어 회화 능력, 포토샵, 인력 관리라든가 어떤 계산 능력, 조직화 능력이에요. 과학은 100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점.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과학이나 국어는 만점이라는 게 있죠. 만점이라는 게 100점 만점. 24문제 냈는데 24문제 다 맞으면 만점이지 않습니까? 인력 관리에서 만점이라는 게 있나요? 영어 회화 능력에서 만점이라는 게 있나요? 이런 조건이라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못하는 부분에 에너지를 투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조라면요. 얘기가 틀려져요. 저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저는 아버님이 공무원이세요. 정말 사업가가 태어나기엔 정말 어려운 환경이에요. 제가 사업한다니까 저희 아버님은 저희 집안을 말아먹을 역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공무원이신데 저는 이제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어요. 제가 태어난 곳은 경북 포항이고 초등학교로 입학한 곳은 전라남도 목포, 초등학교 중간을 다닌 곳은 강원도 속초, 초등학교 졸업은 충남 서산, 고등학교 입학은 전북 군산,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죠. 아버님이 이제 공직에 계시다 보니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투리 쓰나요? 안 쓰죠? 저는 어느 지역을 가도 사투리가 안 배워지는 스타일이에요. 아무리 귀가 들려도 입으로 안 나와요.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근데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사투리 쓰는 사람이 한 2시간 정도만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입으로 사투리가 나와요. 의식을 안 했는데도. 그 언어 감각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말을 잘하려면 히어링이 좋아야 돼요. 제가 수능에서 영어를 보면 영어 듣기평가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단어만 외우면 되잖아요. 문법 단어만 그것만 외우면 돼요. 이놈의 듣기평가는 그냥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저 같은 사람이 영어 실력 올리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제가 더 잘하는 거, 기획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그런 게 더 좋을까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인력 관리에 대한 어떤 능력을 80에서 160까지 올린다는 정말 적은 에너지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80에서 160, 2배를 80을 키우는데 이 30이라는 영어 회화 점수를 110으로 끌어올리려면 저는요 1년이 걸려도 못할지도 몰라요. 솔직히. 이제는 달라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요 지금까지는 시험을 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하는데 사업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 1종 시험, 사업 2종 시험, 사업 10종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 시험에서 몇 점 이상 되면 꽈랑만 넘어가면 합격, 불합격 이렇게 따지시나요?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수많은 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수리적인 능력이 강하신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언어적인 능력이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를 극대화시키시라고요. 여러분들 단점을 자꾸 커버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점은요 다 있어요. 단점을 회피할 수 있는 도구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그렇게 부지런하지는 못해요. 어쨌든 잠도 많이 있습니다. 잠도 많이 와요. 새벽에도 2시까지 어떻게 일합니까? 졸려 죽겠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저 오늘 새벽 3시에 잤어요. 강의 자리 이거 좀 만드느라고. 근데 1시 반 정도 되게 너무 졸린 거예요. 그거 깨는 방법이 뭘까요? 커피 마시자니 그럼 잠잘 때 숙면 못 취하는 거 안 되고 어떻게 했을까요? 의지로? 그럼 미친 소리 같은 건 없어요. 의지 같은 건 없어요. 어떻게 잠 깼을까요? 저 나름대로 도구가 있어요. 게임 좋아하세요 혹시? 스타크래프트 2라고 아세요? 저도 게임해요. 제가 지금 현재 시즌 2위입니다. 그쪽 방에서. 스타를 해요. 스타는 저는 또 금방 죽어요. 생각보다는. 한 1, 20분이면 끝나요. 한번 지거나 이기고 나면 어떠죠? 졸음이 왔더니 확 깨요. 아씨 막 이러면서 그럼 다시 또 일해요. 또 2번 하면 그건 아니고 너무 중독이고요. 아침에 너무 졸릴 때 새벽 5시 일어나야 돼 그러면은 5시 살짝 일어나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듯 스타 할 때도 있어요. 별로 한 1, 20분이면 그다지 이렇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각성효과보다 한번 깨져주면은 막 정신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마다 다 잘하는 역량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세요. 극대화시키려고. 남들처럼 평준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극대화시키려고. 그러시면 돼요. 그러시면은.